혈관성 치매에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신호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매라고 하면 대부분 알츠하이머병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혈관성 치매가 치매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15%에서 20%를 차지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혈관성 인지장애를 겪고 있지만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병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6세 트럭 운전사의 충격적인 발견.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56세 트럭 운전사짐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트럭을 운전한 베테랑 드라이버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운동선수였는데 20년 사이에 몸무게가 32kg 정도 늘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상황이죠. 병원은 거의 가지 않았고 가끔 갔을 때도 경계성 고혈압, 당뇨 전 단계라는 말만 들었어요. 약물 치료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 번의 낙상이 있었고 어지러운 증상이 2번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왼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마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아마우로시스 푸각스라고 하는데 일시적 허혈성 발작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짐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아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트럭을 운전하던 중 20분 동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몇 분 정도였는데 이번엔 20분이나 지속되었어요. 이때서야 가족들이 응급실로 가라고 강력히 권했고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드러낸 무서운 진실.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면 공복 혈당이 215mg/dl였어요. 정상은 100 미만인데 말이죠. 당화 혈색소는 8.6%였는데 이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은 5.7% 미만이거든요. 혈압은 185/100이었어요. 정상이 125/80인데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총 콜레스테롤은 275mg/dl, LDL 콜레스테롤이 196mg/dl였어요. 정상 LDL은 100 미만, 이상적으로는 70 미만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중성지방은 300대였어요. 이 모든 수치가 위험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CT 스캔 결과였어요. 뇌 CT에서 수많은 작은 백질 병변과 작은 뇌경색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것들로 보였습니다. 즉, 그동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작은 뇌경색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MRI 검사에서는 더욱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어요. 광범위한 미세혈관 질환이 확인되었거든요. 뇌의 아주 작은 혈관들, 0.1mm보다도 작은 혈관들에 질병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어요. 특히 주의력, 시공간 능력, 단기 기억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자세히 이야기해보니 최근에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상사가 업무량을 줄여준 상태였다고 해요. 운전 경로를 자주 실수하고 업무의 세부 사항들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성격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사고도 느려지고 활력이 없어졌어요.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자꾸 잠들고 예전에는 차고에서 뭔가를 수리하거나 집 안일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인지장애,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드려야겠어요.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인지장애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인지 능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없거나 혼자서 쇼핑을 하기 어려운 상태죠. 전화를 받아서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혈관성 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예요. 짐의 경우가 바로 2단계였습니다. 혈관성 인지장애는 경도 인지장애의 혈관성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력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건망형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알츠하이머병의 전 단계로 여겨져요. 하지만 혈관성 인지장애는 비건망형에 속하며 기억력뿐만 아니라 주의력, 처리 속도, 실행 기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 혈관성 인지장애는 다른 치매 원인들보다 훨씬 치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혈관 손상은 이미 일어났지만 근본 원인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면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하거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혈관성 뇌 손상에서 특히 뛰어나요. 혈관성 치매의 다양한 얼굴들. 혈관성 치매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 후 치매입니다. 뇌경색 후에 생기는 기억력 손실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시상이라는 뇌의 중요한 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생기면 다른 혈관 병변이 없어도 갑자기 기억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상은 뇌의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뇌경색과 함께 다른 증상들, 즉 마비나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인지 기능 저하만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피질하 혈관성 허혈이에요. 피질하라는 건 대뇌 피질 아래쪽을 말하는데 뇌의 깊은 백질 부위에 생기는 병변입니다. 이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 위험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MRI를 찍고 나서 방사선과 의사가 백질 질환이 있습니다. 또는 혈관성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만 판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소견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인데 많은 경우 그냥 넘어가 버리죠. 0.1mm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건데 이게 축적되면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다발성 경색성 치매예요. 여러 개의 작은 뇌경색들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일시적 허혈성 발작들이 반복되면서 혈관 손상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뇌경색들은 환자분도 가족분들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오늘 좀 이상하네 정도로만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성 치매가 있어요. 혈관성 질환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죠.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런 혼합성 치매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과거에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별개의 질환으로 봤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발생과 진행에도 혈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알츠하이머병보다는 혈관 요소가 섞인 혼합성 치매가 훨씬 흔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들. 혈관성 인지장애의 증상은 정말 다양해서 의사들도 진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막연한 혼란스러움이에요. 요즘 뭔가 헷갈려, 머리가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보다 조금 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하는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낙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시는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뼈나 관절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로 오시면 뇌 MRI에서 백질 병변이 발견되곤 해요. 때로는 떨림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혈관성 파킨슨증이라고 하는데 뇌의 운동과 균형을 담당하는 기저핵 부위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원인이 혈관 문제라는 점이 다르죠. 집중력이나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심증이나 감정 변화도 흔하게 나타나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피지라 혈관성 치매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이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가족들이 성격이 변했다, 예전 사람 같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활동적이던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사교적이던 사람이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대충 하게 되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특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계단식 악화라는 패턴이에요. 갑자기 조금 나빠지고 몇 달 후에 또 조금 나빠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가 몇 주 후에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환자분도 가족분들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작은 뇌경색이나 허혈성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결국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혈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102고혈압이야, 스트레스 받을 때만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셔야 해요. 특히 이른 아침 혈압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대거든요. 이때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더 큰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집에 혈압계 하나씩은 꼭 구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압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은 5만원 정도면 충분히 정확한 제품을 살 수 있어요. 병원에서 한번 혈압 재는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입니다. 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한 건강 투자거든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 수은주, 이완기 80mm 수은주예요. 130을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봐야 하고 즉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당이 전신의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뇌혈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50대에서도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즉,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복 혈당이 100mg/dl를 넘거나 당화 혈색소가 5.7%를 넘으면 당뇨 전 단계로 봅니다.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성 인지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정상은 100mg/dl 미만이고 이상적으로는 70 미만이어야 해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부작용보다는 혈관 건강에 주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런 위험인자들은 나중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계속 관리해야 해요. 40대, 50대에 방치했다가 60대, 70대에 관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흡연도 빼놓을 수 없죠.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비만도 혈관 질환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고요.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인데,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정말 중요해요. 심장의 상부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이 고이게 되고 작은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면 뇌경색이 생겨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로도 부정맥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유전적 위험들. 유전적인 조건들도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카다실이라는 질환이 대표적인데, 정식 명칭은 너무 길어서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세레브랄 오토솜 도미넌트 아터리 오파시 위드 서브코티컬 임팍츠 앤드 루코엔세팔로파시라고 합니다.
19번 염색체의 노치3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흔한 유전성 뇌졸중이에요. 이 질환이 있으면 10대부터 작은 뇌경색이 생기기 시작해서 중년기에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치료법은 없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편두통과도 관련이 있는데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카다실이 생기는 건 아니고 카다실이 있으면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빈스뱅거병은 만성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서 보는 심각한 백질 질환이에요. 주로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오랜 기간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밀로이드 혈관병증도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에서 문제가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기도 한데 심해지면 작은 뇌출혈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특이한 증상들. 임상에서 보는 특이한 증상들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과성 전체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24시간 미만 동안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여기가 어디지? 왜 여기 왔지?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거든요. 단지 최근 기억을 새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는데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도 혈관성 원인과 강한 연관성이 있어요. 즉, 뇌혈관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야 장애도 흔한 증상 중 하나예요. 시야가 사라지거나 커튼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짐의 사례에서도 나왔던 증상이에요. 모든 시야 변화가 혈관성 질환 때문은 아니지만 50세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한쪽 몸의 저림이나 힘 빠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시적 허혈성 발작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작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면 다음 뇌졸중을 예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 얼굴 마비, 언어장애, 시야 변화, 감각 이상 등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을 써요. 뇌경색이 생기면 처음 3시간에서 4.5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24시간 내에 혈관 내 시술로 혈전을 제거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의심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오진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뇌경색인데 늦게 발견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방과 치료의 핵심 원칙. 혈관성 인지장애와 치매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아직 없어요. 알츠하이머병에 쓰는 아리세트 같은 약물들도 혈관성 치매에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예방이 곧 치료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험인자를 중년기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혈관성 인지장애 위험이 현저히 낮아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줍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굳이 헬스장에 다니거나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면 충분해요. 주 5일,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이 안 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스타틴 계열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단 가이드. 식단도 핵심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다이어트,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혈관성 인지장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잎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많이 드세요. 특히 잎채소류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좋고, 베리류인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생선도 좋은 선택이에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 아몬드, 피칸 등에는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즉 기름진 고기나 버터, 치즈 같은 것들은 줄이셔야 해요.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도 혈압에 안 좋으니까 피하시고요. 단 음료나 과자,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안 좋아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쓴 제품들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러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혈압계는 정말 필수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재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혈압 수치는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이 정상이고 135버 80을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혈압을 잴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피하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팔의 위치도 중요한데 신장 높이와 같게 맞춰주셔야 정확해요.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당뇨가 없는 분들도 1년에 한두 번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공복혈당 100 미만, 당화혈색소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위험인자가 있으시면 매년 체크하셔야 해요.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 가능하면 70 미만이 목표예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수면도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해요. 수면무호흡증은 밤사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서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들을 배워서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짐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 다시 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진단 후 짐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먼저 식단을 개선했어요. 트럭 운전하면서 먹던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끊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의사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했어요. 처음에는 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했어요. 금연도 성공했어요. 2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성공했어요. 1년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135버 80 이하로 잘 조절되었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70 미만으로 떨어졌고 몸무게도 15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지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20점에서 26점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트럭 운전은 그만두었지만 다른 일을 찾아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목공일도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트럭 운전사들이 가장 건강하지 않은 직업군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트럭 운전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많은 직업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교대 근무를 하는 직종,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등등 말이죠. 짐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적절한 시점에 진단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6세라는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관성 인지장애의 초기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넘어가거나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 혈관성 인지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본인이 증상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요즘 말이 좀 느려진 것 같아. 예전보다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도록 권유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 한번 검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나이에 정기검진 받아야 한다던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소통법.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혈관성 인지장애는 증상이 다양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의사도 진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료 전에 미리 증상들을 정리해 가시는 게 좋아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가세요. 특히 중요한 건 변화의 양상이에요. 갑자기 나빠졌다가 좀 나아지고 또 갑자기 나빠졌다가 나아지고 하는 계단식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지속적으로 나빠지는지 이런 걸 관찰해서 알려드리면 진단에 도움이 돼요. 가족분들의 관찰도 정말 중요해요. 환자 본인은 모르는 변화들을 가족이 더 잘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가족분이 함께 가셔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희망. 혈관성 치매 분야의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나 뇌영상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 혈액 검사로 혈관성 뇌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마커들이 개발되고 있고 MRI 기술도 더욱 정밀해져서 아주 작은 혈관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치료 면에서도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나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연구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예방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치료법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세요. 집에 혈압계가 없으시면 하나 사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해 두세요. 135버 80을 넘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건강한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기본 검사를 받으시고 위험인자가 있으시면 더 자주 체크하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넷째, 식단을 개선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세요. 외식할 때도 나트륨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시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향신료를 활용해보세요. 다섯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대적이에요.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고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검사 받아보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무리, 건강한 뇌를 위한 선택. 오늘 긴 시간 동안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인지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질환들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드렸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요. 특히 혈관성 인지장애는 다른 치매보다 가역성이 훨씬 높아요. 치매 사례처럼 56세에 발견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적절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증상이 없어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40대, 50대부터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만큼이나 혈관성 치매에 대한 인식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주변 분들에게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건강한 혈관이 곧 건강한 뇌를 만들어요. 오늘부터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